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 경영계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양쪽에서 상당히 비판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두 개의 유형의 재해를 크게 포괄을 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빼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그 정의 항목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중대재해에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 유해 물질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에 총 3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 경우의 사망, 그 다음에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집단 발병과 같은 사고로 인한 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사나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사망사건이다, 이렇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서 보호받는 그 보호대상 유형의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포함 범위를 조금 확대한 부분이 바로 도급이나 용역이나 그 다음에 위탁계약 등과 같이 그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든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연간 3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질환 환자로 발생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수차례 도급 단계로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경우에 그 수급인 뿐만 아니고 그 수급인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근로자까지도 포함해서 중대산업재해의 그 보호 대상 범위 안에 규율을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대산업재해가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 대상 범위는 상당히 확대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받는 그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사업주는 그 사업에 대한 책임, 안전주의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는 사업주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현재 그 처벌 범위가 조금 확대되어져 있는데 그 확대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되는 그 등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현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임원들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경영계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조항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쟁점화되어져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최종 확정되기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확정이 되었고, 이 법의 시행일에 대한 부분을 적용 범위와 한번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행일에 대한 그 법 내용을 보시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나서 적용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 어떤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법 4조와 5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4조 내용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주나 그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인력과 예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해 두셔야 되고,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또 대책을 또 수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지시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행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법령이나 그 지침에 준수해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준수 의무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급, 용역, 그리고 위탁 업무에 있어서는 그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지역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직접적인 책임은 회피할 가능성도 현재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주,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 등이 그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서로 병과도 가능하다. 두 개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형이 같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양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재발한 경우에는 다시 또 50% 가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조항까지 부여가 되어서 산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부과하고, 발생한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범에 대한 50% 가중 처벌 조항도 규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벌 규정은 산업재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주도 처벌하지만 그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그 양벌 규정도 현재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보통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는 당연히 처리가 됨과 동시에 산재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여전히 남아있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그 금액이 일정 금액으로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한 최대 5배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업주에게 중한 민사상의 책임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그 책임 5배를 부여할 것이냐, 4배를 부여할 것이냐, 3배, 2배, 그리고 1배만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사가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현재 15조 2항에 이렇게 열거조항으로 쭉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 중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